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5일 오전 10시입니다. 아주 추운 성탄절입니다. 창밖으로 보니까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불어 하나 남아있던 감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새가 날라와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다가 드디어 떨어져서 일종의 감의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으로서는 태어난 존재의 의미를 끝까지 구현했다는 숙연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성탄과 새해를 맞아서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어제 점심때 전직 고위관료 그리고 국회의원 지내신 분 그리고 여성으로서 가장 높게 관직을 맡았던 분 몇 분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 있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통령 잘한 건 뭐냐 라고 일종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을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37%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지지층의 생각은 다릅니다. 잘한 거, 특히 잘한 게 2개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 두 번째는 외교를 잘했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방역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를 잘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오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잘했으면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잘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가 5년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어야죠.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해야죠. 특히 한일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이 외교에서 특출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 모였던 분들이 생각하는 문재인이 잘한 게 3개라고 하는데, 첫째가 윤석열 씨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겁니다. 가장 잘한 겁니다. 2019년에 윤석열 총장을 임명을 하면서 산 권력을 수사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권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특히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는 바람에 그 반작용으로 윤석열 후보가 등장했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매우 높여놓았습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공적입니다. 두 번째 공적이 있습니다. 종북 세력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알려주었습니다. 문재인 주변에 있는 이른바 주사파라고 불리는 김일성주의 운동권 세력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위선적인가, 얼마나 법을 우습게 보는지는 뭐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설명을 필요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도 민주화 투사 아니었느냐. 그 사람들도 고생하면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 평등, 진보, 평화 이런 거 말 좋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창피하다 이거죠. 그게 두 번째 공적입니다. 세 번째 공적은 뭐냐?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를 알려준 것이 문재인입니다.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8일,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을 합니다. 김정은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한 3박 4일 동안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끌겠다는 거죠. 그것은 트럼프를 만나면 자신 있다. 트럼프를 갖고 놀 자신이 있다. 그리고 아마 이런 판단을 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공한 정보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담판을 했습니다. 무슨 카드를 꺼냈습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 그 대신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핵심 부분을 해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카드를 들이밀었더니 트럼프가 그 전의 만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특히 옆에 존 볼턴의 보좌를 받아가면서 안면 싹 바꿨습니다. 이것까지는 가지고는 안 된다. 영변 핵시설은 과거에도 폐기한다는 쇼를 한 거고,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한 4개 정도 되는 핵시설, 거기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습니다. 핵시설을 폐기하라. 그렇게 해야 제재, 해제 문제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던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때 김정은이가 당황했는지 하는 것은 존 볼턴이 쓴 회고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매달립니다. 좀 애처로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회담 결렬시켜 버렸습니다. 그 순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일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합의가 나올 줄 알았고, 합의가 나올 줄 알면은, 합의가 나오기만 하면은 다음날 3월 1일 신한반도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근사한 선언을 해가지고 북한에 퍼주는 걸 공식화하려고 했는데 딱 발목이 잡히고 그 뒤에 남북관계 경색됐습니다. 이건 잘 된 겁니다. 남북관계가 문재인 때 활성화됐으면 대한민국 오늘 이런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트럼프가 도와준 겁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탈선하려고 할 때마다 미국이 옆에서 붙잡아 준 겁니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이 반일 종족주의자들이 나중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군사정보 보호협정까지 폐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이 들어서서 중재를 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현상 유지로 만들어준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미국이 고마운 나라인지 좀 이건 창피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주국방한다면은 우리 힘으로 북한, 우리 경제력이 우리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을 우리가 갖고 놀아야죠. 근데 북한이 핵무장하고 대한민국 안에 종북 세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휘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의 과거는 대한민국의 멸망을 막아주었고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요 정도로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이 미국입니다. 이 세 개입니다. 결국 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종북 세력의 정체를, 가짜 진보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고마운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못된 나라라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하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문재인, 종북, 진보 세력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을 깨어나게 만든 문재인, 새삼 미국이 고마운 나라라는 것을 알려준 문재인에게 그럼 감사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결국 내년 3월 9일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재명, 윤석열이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재명스러운 사람이냐 아니면은 윤석열을 닮으려는 사람이냐 하는 게 그날 결판납니다. 선택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책보다 정직, 능력보다 인성입니다. 정직한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정직한 대통령이 없으면은 그래도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